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휴메일랩 석사과정 배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ntrinsic Interactive Reinforcement Learning Using Error-Related Potentials for Real-World Human-Robot Intera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본 논문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뇌파 데이터를 로봇 강화학습의 리워드로 활용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본 논문은 Scientific Reports라는 저널에 게재되어 있고, IF는 3.9, 그리고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과에서 Q1에 링크되어 있으며, 사이테이션은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192회입니다.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로봇공학에서의 강화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에서의 강화학습은 주로 피드백을 통해 동적인 환경에서 로봇의 행동 전략을 최적화하는 방식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리워드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컵을 들어올리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로봇 손가락에 위치한 센서가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컵 안쪽에 위치해 있어도 센서 기준으로는 이제 로봇이 컵을 잘 들어올리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적인 보상함수를 설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이제 이의지 기반의 보상 체계를 제안하는데요. 해당 연구의 최종 목표는 implicitly하게 생성된 이의지 피드백이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이제 HRI 중에 제스처 기반 로봇 제어를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에서는 EEG를 로봇의 보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EEG가 Error Related Potentials, 이제 앞에 나왔었는데 줄여서 ERRP라고 하는 뇌신호입니다. ERRP는 인간이 오류를 인지했을 때 나타난 뇌신호고, 뭐 로봇이 왼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제 피험자에게서 이 뇌신호가 나타납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이 ERRP라고 하는 신호가 피험자로부터 감지되면 네거티브 피드백, 감지되지 않으면 포지티브 피드백을 로봇에게 할당해주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본 연구에서의 메인 패러다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단한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자유롭게 제스처를 취하고 로봇은 그 제스처를 인식해서 액션을 취합니다. 먼저 이 액션을 통해서 제스처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로봇이 이제 인간의 제스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런 태스크를 반복 그리고 적응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오른쪽은 방금 설명드린 패러다임을 활용해서 시뮬레이티드 시나리오와 리얼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험자 정보는 이어갔고요. 리얼 로봇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뭐 테크닉적인 문제랑 움직임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해서 2명의 피험자는 제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 안에 있는 내용은 두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인 이제 로봇의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피험자 입장에서 시뮬레이티드 액션은 비디오를 통해서, 리얼 액션은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황색 점선이랑 초록색 점선 안에 있는 내용은 각 시나리오의 액션 수 차이, 그리고 태스크 소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디오 내부에서 표현되는 애니메이션 로봇이랑 실제 로봇의 작동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시나리오에 포함된 각각의 태스크를 알게 되면 실험의 패러다임은 전부 이해가 끝난 겁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두 시나리오 모두 옵저베이션 태스크와 인터랙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옵저베이션 태스크는 트레이닝 페이즈, 인터랙션 태스크는 테스트 페이즈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옵저베이션 태스크는 말 그대로 관찰, 인터랙션 태스크는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태스크입니다. 아무래도 상호작용을 하는 태스크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옵저베이션 태스크에서 학습된 클래스피어를 트랜스퍼해서 인터랙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는 두 시나리오에서 좀 미세하게 다른데, 시뮬레이티드 시나리오에서 옵저베이션 태스크는 피험자가 이제 제스처 없이 비디오 안에 로봇의 행동만 관찰하며 ERRP 유발을 위해 11% 확률로 에러 시뮬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태스크의 경우는 피험자가 사전에 주어진 지시,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특정 제스처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로봇은 피험자의 제스처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리 프로그래밍된 행동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고, 오류는 확률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피험자의 의도와 로봇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 RRP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리얼 시나리오에서의 옵저베이션 태스크는 실제 로봇, 요 컴피 6오프라는 로봇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거고, 인터랙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제스처를 수행하고, 이때 로봇은 피험자가 제스처를 취하는 그 제스처의 특징을 분석해서 이 제스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수행하고, 이제 이 결과가 나중에 사후의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측정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로봇의 행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초에서 1.0초를 에포킹했고, 50Hz로 다운샘플링, 그리고 0.5에서 10Hz 대역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64개 채널을 8개의 가상 채널로 축소해서 SNR을 극대화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wrong trial과 correct trial을 분류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빼먹었던 것 같은데, 로봇 기준 wrong action과 correct action이 있는데 이 비율이 1대 8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 가중치라는 걸 사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가중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대부분의 모델이 데이터가 많은 쪽에 편향돼서 학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많은 쪽이 correct action이 되겠고, 흔히 말하는 소수 클래스가 이제 wrong action이 되겠죠. 이 소수 클래스를 잘못 분류했을 때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클래스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말이랑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correct action을 예측했는데, 이게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낮게 페널티를 주고, wrong action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높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wrong action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탐지하도록 학습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큐러시가 아니라 밸런스드 어큐러시, 균형 정확도라는 걸 사용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불균형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균형 정확도라는 평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에서 에포킹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ERLP는 이제 500ms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포킹을 한 거고, 밑에 데이터 증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에포킹 한 거를 두 에포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셀렉션의 경우에도 요 에포 구간에 맞춰서 각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굳이 두 그룹으로 왜 나누냐면 보상 조건을 두 그룹 모두에서 ERLP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리워드를 제공하는 걸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로봇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1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기 pay of R입니다. 이제 그 논문 원본에서도 잘려 있다 보니까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0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로봇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각 행동에 대한 이제 기억 장치를 백지 상태로 초기화하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6번부터 11번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매 시행 T마다 로봇은 사용자의 제스처 특징 XT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각 행동들에 대해서 기대 보상, 세타, 그리고 불확실성을 더한 P, T,A를 계산합니다. 그 중에 이 값이 가장 높은, 즉 현재 가장 최적이거나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행동 AT를 선택해 실행합니다. 이제 11번부터 12번 라인을 보시면, 로봇이 행동을 수행하면 사람의 뇌파, 그러니까 ERRP를 통해서 0 또는 1의 실수형 보상 RT를 받게 되는데, 12번 라인을 보시면 행렬 A에 제스처 정보 XT를 더해줍니다. 즉 피드백의 긍정 부정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취한 제스처의 데이터는 매번 누적돼서 이제 알고리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이제 제일 핵심인 13번째 라인에 벡터 B가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RT가 보이실 텐데, 뇌파에서 이제 ERLP가 감지되면 보상 RT가 0으로 설정이 되고, 뒤에 항이 전부 0이 되기 때문에 로봇의 이제 행동 방침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오류가 안 생겨서 RT가 1로 어, 주어지게 되면 XT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제 정책이 업데이트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봇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저트 파트고 먼저 온라인 ERLP 탐지에 대한 학습 결과입니다. 여기서 온라인은 ERLP 리워드가 그 태스크를 진행하는 중에 로봇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에버리지 90% 이상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고, 이거 이제 우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자들은 이 결과가 데이터 증강 기법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강화학습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시나리오 모두 에버리지 90% 이상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뮬레이티드 시나리오 기준으로 ERLP 탐지 성능이 높은 피험자일수록 오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일반적으로 누적 그 regret 값이 클수록 로봇의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gret 값은 로봇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최고의 선택만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보상이 몇 정도 되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시나리오에서도 시뮬레이티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로봇의 행동이 개선되고 오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퀄리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테이블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 TPR, True Positive Rate가 높을수록 로봇의 오류가 적어지는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해 봤을 때 False Negative, 이제 오류를 놓치는 경우에는 학습 성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False Positive, 잘못된 오류를 알리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분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학습 조건도 분석해봤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가 동시에 많이 발생할 때 로봇의 행동 성능이 가장 크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기여점 그리고 퓨처 워크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아무래도 ERRP, 그러니까 사람의 뇌파 데이터를 강화학습의 리워드로 사용한다는 점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에디셔널한 노력, 그러니까 뭐 보상함수 설계하고 로봇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이런 거 없이 제스처와 관찰만으로도 강화학습이 가능하다는 점도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퓨처워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많은 로봇 행동으로의 확장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 가지 태스크만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디벨롭 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디스커션은 일단 리미테이션 관련한 내용을 아예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완벽한 연구란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아예 기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RRP 특성상 개인마다 그 로봇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ERRP가 발현되는 그 시작 시점이 다 다른데 이걸 단순히 이제 시간 구간 두 개만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사전 분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타임 윈도우를 사용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외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계점으로 작성해도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으며 오늘은 강화학습과 이의지 관련한 논문을 리뷰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